이 소리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 설정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은 좀 쭉 적다가 좀 제풀에 지쳐서 그 뒤에는 좀 적은 척만 하고 좀 말았는데, 그 재밌게 얘기하는 선에서 끊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또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요. 뭐 비단 다음 주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티타임답게 그렇게 꼭 공부답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경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이 노트를 어젯밤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PD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미분기하는 좀 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PD는 친해지고 싶은데 안 친해져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평행선상을 개인적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그쪽으로 조금 이제 누군가를 유도해 볼 작정으로 약간 이제 목적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테이트먼트가 다음과 같아요. 지난 시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위클리 하모닉이면 하모닉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 이면에 이제 소위 이제 일리프틱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이제 녹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해요. 하나는 이제 일리프틱 레귤러리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블레브 임베딩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대전제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PD에 대해서 전혀 이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싫어하는 약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를 잘 정의해야 되더라고요. 약간 이게 소위 에반스 책에서 이제 어떤 도메인 잡고 어떤 D 알파 노테이션 정의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 걸 알겠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저희라고 하는 건 이제 대수기하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좀 아는 얘기들부터 좀 연결을 좀 지어 보자라는 이제 그냥 제 뇌피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따라가면서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하면서 이것저것 좀 참고해서 노트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출발하고 싶냐면,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C를 가정할 거고요. 그래서 켈러라고 하면 다 오버C고, 켈러 아니면 리마니안이라고 하면 다 그냥 리얼입니다. 그래서 켈러 월드에서는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의 모델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홀로밀 섹셔널 커베이처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델 공간이 동시에, 그리고 알제브렉 버라이티의 어떤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출발하냐면, 거기에서 임의의 어널리틱 서브 버라이티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클로즈드 컴플렉스 서브 매니폴드인데,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각 매니폴드의 포인트마다 홀로밀 펑션의 어떤 제로셋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널리틱이 지칭하는 거가 홀로밀 펑션의 제로셋이라는 뜻이고, 보통 이제 이걸 알제브레이로 바꾸면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이제 지칭을 해요. 그랬을 때 홀로밀 펑션의 제로셋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알제브레이크하다라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정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언제나 어널리틱 버라이티는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이유는, 정의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로컬하게 있는 홀로밀 펑션의 제로셋인 것밖에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근데 PN에 들어있는 순간 반드시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널리틱 이제 어널리틱 버라이티라고 하는 걸 보통 컴플렉스 스페이스라고도 보통 호칭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철저하게 그냥 대수기하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어널리틱 버라이티를 이제 규정하는 홀로밀 펑션들이 사실은 이제 폴리노미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약간 이제 좀 대수랑 이제 일단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좀 얘기를 할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홀로밀 펑션이 대수적인 세계관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이게 이제 뉘앙스를 좀 갖기 위해서.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차후에 좀 아빠인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컴 논 컴팩트 리만 서피스를 생각을 하면, 논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경우는 아마 이제 C3의 임베딩이 되긴 할 거예요. C3의 임베딩
하슌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컴팩트 리만 서피스는 언제나 알제브레이크하고 그 논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경우는 이걸 소위 이제 스타인 매니폴드라고 불러서 어떤 이제 그 플러리스 오브 하모닉 디파이닝 펑션으로 규정이 되는 클래스의 컴플렉스 매니폴드인데 그래서 이제 하슌 책에도 어떤 이제 소위 이제 스타인 버라이어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어떤 이제 플러리스 오브 하모닉 디파이닝 펑션으로 규정이 되는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C3에 넣고 C3에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어떤 이제 P3 안에 있는 어떤 오픈 임베딩으로서 넣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게 알제브레이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C2에서 네. Z2는 sin Z1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생각하면 그래프잖아요. 네, 그거 좋은 예시네요. 네, 네, 네. 근데 얘가 알제브레이크하지 않은 건 알제브레이크한 것끼리는 파이나이트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네, 좋은 예시. 사인의 0점이 되게 많으니까. 네, 응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계속 적절하게 코멘트 부탁드려요. 네, 그 보통 이제 알제브레이크 커브 배우면 그거가 아닌 반례로 이제 잘 언급되는 거죠. 그 감사합니다. 뭐 일단 괜찮나요? 차후 정리 자체는. 그 어쨌든 이제 펀더멘탈한 이제 복소비의 정리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마도 다 잘 아시는 정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호치 정리가 있죠. 그래서 컴팩트 매니폴드 without boundary일 때 그 우측은 저희가 잘 아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얼 이제 드람 이제 코호몰로지가 사실 이제 뭐랑 똑같냐면 하모닉 K폼이랑 이제 아이소모픽하다. 각 K마다. 그래서 이 아이소모피즘도 어느 정도 그 컨스트럭티브하게 잡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호치 정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적어도 그 드럼 코호몰로지가 토폴로지컬한 그 정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를 토대로 볼 수가 있냐면 하모닉 K폼을 토대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빼면 요 아이소모피즘은 페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트 조건도 필요하고 미다웃 바운드리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화된 이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조금 다른 얘기라서 글로 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이제 대수기 하시는 사이드의 분들 입장에서는 미분기화 세관이랑 연결이 되는 되게 큰 정리인데 고다이라 임베딩 이제 티어럼이라는 게 그 그리피 세리스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스테이트먼트가 뭔고하니 컴팩트 캘러를 이제 생각을 하되 컴팩트 캘러는 약간 어떤 센스에 생각하는 것 같냐면 그 실제로 이제 보통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일단은 그 PN의 서브 뭐 이제 그 클로즈 서브 매니폴드를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보통 프로젝티브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PN에 들어있는 클로즈 서브 이제 매니폴드를 이제 그 프로젝티브 매니폴드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PN 자체가 그 푸비니스트 메트릭을 들고 있으니까 언제나 컴팩트 캘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티브는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티브 세팅에서 보통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프로젝티브에서 이제 되면 이거를 그 프로젝티브의 캐릭터라이제이션 만족하지 않는 컴팩트 캘러까지 확장하는 식으로 보통 어떤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 캘러라고 하면 사실 직관은 어떤 PN에 들어있는 어떤 클로즈드 서브 매니폴드 정도가 실질적으로 직관인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그 M 위에서의 그 라인 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번들이니까 예를 들어 M의 디멘전이 n이었으면 컴플렉스 디멘전이 n이었으면 L을 그냥 이제 라인 번들 자체는 그냥 이거는 n 플러스 원 디멘전 컴플렉스 매니폴드인데 어떤 이제 로컬 트리비얼라이징 스트럭처를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단지. 괜찮나요? 그리고 약간 미분기화에서는 보통 이제 번들 스트럭처를 생각하면 벡터 번들로서 이제 탄젠트 번들이나 어떤 이제 코탄젠트 번들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제 대수기화에서는 라인 번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약간 카테고리컬하게 말을 옮기면 이거가 소위 그 인버터블 쉬프라고 이제 부르는 거랑 같은 대상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단어를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아 이거 라인 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수학적으로 사실 같은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그 L이 이제 앰플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앰플이라는 컨셉은 이제 뭐를 주는 거냐면 그 텐서를 L이 이제 그 이제 아래쪽에서 필요하면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L에다가 라인 번들의 경우는 라인 번들들의 모임 자체가 이제 그룹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텐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피카르드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트리비얼 라인 번들을 이제 아이덴티티로 갖는. 그랬을 때 앰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걸 텐서를 엄청 해주면 이게 베리 앰플이 되는 거를 앰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리 앰플이라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 이제 라인 번들을 기준으로 언제나 PN에 임베딩 시킬 수 있는 임베딩을 찾을 수 있는 경우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앰플이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뭐랑 상관이 있냐면 PN에 어떤 이제 임베딩을 시킬 수 있는 여하를 사실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뭘로 캐릭터라이즈가 되냐면 정확하게 그 어떤 L의 퍼스트 클래스가 포지티브인 걸로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이것도 그 피지메달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앰플이 뭐가 앰플하다는 거예요? 섹션이 많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M이 예를 들어서 이제 PN에 임베딩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PN 자체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디그리 1인 이제 글로벌 섹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으로 이제 글로벌 섹션이 규정이 되는 걸 사실 베리 앰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앰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상은 그 녀석의 어떤 자리스키 오픈셋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텐서링을 해준 파트에 대해서 이제 베리 앰플이 된다는 뜻이니까.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앰플이 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단어 자체. 뭐가 많다는 건지 섹션이 많다는 의미가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PN의 섹션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제 풀백해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PN의 라인번들은 ON으로 다 캐릭터라이즈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의 그냥 디그리로 다 캐릭터라이즈가 이제 되고 실제로 그 중에서 디그리 1인 거가 베리 앰플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을 닮은 게 그 앰플의 컨셉인 거. 네, 섹션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고 이제 여튼 이제 지금 퍼스트 청 클래스가 이제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이제 숏 이그젝트 시퀀스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가 이제 슈프의 컨셉인데 무슨 이제 컨셉이냐면 이 O는 홀로그래픽 펑션들의 슈프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M에서의 오픈셋을 집어넣는 것마다 M에서 정의가 되는 홀로그래픽 펑션들을 모아주는 게 이 O라는 녀석이고요. 오스타는 뭐를 주는 거냐면 각각의 오픈셋마다 그 오픈셋 위에서 논베니싱 홀로그래픽 펑션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매핑을 각 오픈셋마다 어떻게 주는 거냐면 F가 있으면 그 F를 익스포넨셜 2파이i로 태워서 보내요. 그럼 언제나 이제 논제로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맵이 여기 실제로 있는 거고 당연히 정의상 서젝티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녀석의 커널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이 2파이i에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G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테일러 전개 버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대수기화 말로 하면 이제 스톡 버전에서 이게 지금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돼서 이거를 익스포넨셜 숏 이그젝트 시퀀스라고 보통 호칭을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제 있으면 거기서부터 인듀스 되는 이제 코어몰로지 시퀀스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여기 H1에서 이쪽 H2로 넘어가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벡터 스페이스 간에 이제 맵이 이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쪽이 슈퍼 코어몰로지로는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오스타에서 이제 H1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게 라인 번들에다가 텐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그룹 스트럭처를 주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피칼드 그룹이라고 부르는 라인 번들에다가 텐서 프로덕트를 준 그룹의 정의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 피칼드 그룹의 정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소를 하나 뽑아주는 것마다 어디로 보낼 수가 있냐면 H2MG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H2MG는 두 번째 드라운 코어몰로지들의 모임에 이제 어떤 더 좋은 녀석들을 이제 모아놓는 거죠. 어떤 이제 G 코에피션트를 갖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벡터 공간 사이의 맵이 정확하게 퍼스트 청 클래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프루브는 이제 그리피스레스에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좀 논트리비얼한 팩트죠. 왜냐하면 퍼스트 청 클래스가 왜 이거냐라고 하는 거 사실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이 맵의 입장에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지금 요거를 쏘고 있는 거냐면 다음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번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라인 번들에서 임의의 허미션 매트릭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허미션 매트릭에다가 이제 이제 논제로 섹션을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언제나 포지티브거든요. H 쪽은. 그래서 LN을 씌우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디디바 씌워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코어몰로지 클래스로서 이제 브라켓을 씌운 것이고 2파이로 나누면 2파이로 나눠야지 이게 인테그랄 코어몰로지 클래스에 들어가요. 예, 보통 이거 2파이로 안 나누면 이게 R이 돼서 이제 2파이로 나누고 이 I는 이제 이미지널 리얼 이제 폼이 되도록 만든 것이고 I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매핑하는 게 실제로 이제 이 C1 맵의 진짜 정체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요. 네네. 왜 세컨드 코어몰로지가 나오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맞는지 라인 번들이 있고 M이 있고 그래서 파이버가 리얼 디멘전으로 2차원인 거죠. 그래서 지오 섹션이 있고 지오 섹션을 커트업을 하면 얘네가 만나는 게 코디멘전 2가 될 거고 그거에 프레임카레 듀얼을 취하면 세컨드 코어몰로지가 되잖아요.
그럼 혹시 그게 되게 관련이 있나요? 다시 말해줄래요? 이해를 못했어요. 지로 섹션 있고, 그럼 얘가 라인 번들 안에서 프리멘전 2고, 얘를 퍼터블을 해요. 어떤 센스로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게 M 더하기 프랑칼의 M 듀얼리티 빼기 컨셉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지금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 사이의 페어링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M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섹션의 듀얼 로커스를 보면 그게 코디멘전 2니까 M에서 펜카의 듀얼을 취하면 세컨드 코어몰로지가 1000 클래스로 나오는 건가? 라고 실제로 질문을 이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인터섹션 넘버랑 이제 약간 프랑칼의 듀얼리티 연결짓는 관점인 것 같아요. 다 말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그 그렇게 봐도 맞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너무 엘리멘트한 건데요. CL 1000 클래스 바로 L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이게 L마다 어떤 그 대응 관계를 정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H마다 정의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이 C1은 그래서 이 녀석은 그 라인 번들들의 사실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의 모임이거든요. 텐서 프로덕트 기준으로 이제 그룹 스트럭처를 갖는 거라서 얘를 이제 피칼드 그룹이라고 불러서 이제 C1은 뭐를 받아주냐면 그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그냥 L이라고 사실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라인 번들마다 그 라인 번들을 이쪽 세컨드 코어몰로지 클래스로 이제 옮겨주는 매핑이 지금 이제 C1이라는 그 매핑인데 그 맵을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라인 번들을 뽑을 때 그 라인 번들 위에서의 임의 허미션 매트릭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몰로지 클래스로서 사실 이게 웰디파인이 돼요. 다른 이제 허미션 매트릭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래서 그 H에다가 그 이제 임의의 이제 로컬 섹션 이제 두 개 이제 똑같은 거를 그 슬롯에다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이 H 파트가 언제나 포지티브가 돼서 그게 이제 LNH가 사실 이제 M 위에서의 펑션이 이제 돼서 거기다가 이제 DD 바를 씌우면 이게 그 디클로즈드가 이제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어몰로지 클래스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그 코어몰로지 클래스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H가 M이 허미션 매트릭인데 그러면 L 웰 디파인 위에서의 된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H는 L 위에서의 허미션 매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웰 디파인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H 걸 이제 H 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H 틸다랑 H 조금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그젝트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웰 디파인 되고요.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막 넘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네, 뭐 얘기해도 괜찮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 요 형태가 혹시 이제 그 케일러 지오메트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뭐라는 거를 사실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리치 커베이처를 정의하는 형태랑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사실 이제 케일러 지오메트리 자체에서 그 이제 그거가 이제 사실 이제 뒷 얘기 중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C1L의 그 정의를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DD 바를 씌운 거니까 그 어떤 컴플렉스 아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컴플렉스 밸류도 이제 그 매트릭스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원원 폼 이제 밸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 H2MG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이게 그 허미션 매트릭스다 보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가 다 리얼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가 다 포지티브가 되는 여하랑 이제 앰플인 거랑 사실 이제 등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이 코다이라 인베딩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앰플리스는 대수기하에서 이제 중요한 컨디션이죠. 그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섹션들이 이제 많은 여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앰플은 그 섹션을 토대로 이제 PNA 인베딩을 시키는 그런 섹션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랑 관련이 이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퍼스천 클래스가 이제 포지티브인 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걸로 봐도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이 H2MG는 적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코에피션트를 리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C1L은 기본적으로 세컨드 드랑코 호몰로지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 호치 정리로부터 이 녀석이 그 어떤 투 하모닉 폼들의 모임이랑 사실 얘가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모닉 투 폼이
어떤 이제 요 앰플리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들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모닉 폼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이제 굉장히 토폴로지컬한 정보인 동시에 굉장히 이제 대수기하적으로 중요한 정보이고, 특히나 그 어떤 이제 라인 번들이 되게 의미가 이제 많냐면, 보통 이제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코탄젠트 번들을 T스타임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대수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러니까 오메가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코탄젠트 번 노테이션을 나타낼 때. 그랬을 때 M이 만약에 디멘전이 컴플렉스 디멘전이 N이면 여기다가 N번 웨치해주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디터미넌트 번들이다 보니까 이게 라인 번들이고, 보통 이거를 그 대수기하에서는 캐노니컬 라인 번들 혹은 캐노니컬 디바이저라고 호칭을 합니다. N번 이제 웨치를 했으니까 라인 번들인 거 자명 랭크가 1이 돼서 이것도 보통 노테이션을 KM으로 대수기하에서 다 적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그 KM으로 골라주게 되면 이거가 라인 번들이니까 아까 이제 정의한 거에 의해서 그 L을 이제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확하게 리치가 이제 M이 들고 있는 베이스 매트릭의 리치 커베이처랑 정확하게 같아지게 돼. 이게 뭔 시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그 M에다가 베이스 매트릭을 이제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 라인 번들이 들고 있는 아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임의의 라인 번들에서, 그러니까 라인 번들을 잡을 때 임의의 허미션 매트릭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H의 정체가 정확하게 뭐냐면 그 원 오버 디터미넌트 G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그 저 지금 캐노니컬 라인 번들을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서 하면 이제 되니까, H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 원 오버 디터미넌트 G로 정의하면 이게 허미션 매트릭의 그 라인 번들을 위해서 그 이제 글로잉 해주는 거를 정의를 이제 만족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 오버 디터미넌트 G를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 사인 앞으로 빼면 이게 I 나누기 2파이의 DD 바의 LN 디터미넌트 G가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켈러 매니폴드의 리치 커베이처의 정의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찰이, 물론 이 지금 리치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것은 그 원원 폼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셜 D랑 파셜 D바를 양쪽 다 취해서 이제 G랑 G바에 대해서 웨치가 이제 다 그 썸으로 실제로 돌고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이제 그 많이 이제 쓰이는 이제 용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어떤 특정 라인 번들의 퍼스천 클래스를 보니까 그게 미분기하에서 중요한 퀀터티인 이제 리치 커베이처가 되고, 그 리치 커베이처라는 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하면, 이건 뭐냐면 그 매니폴드가 들고 있는 저희가 볼륨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로컬하게 어떤 결국에는 스퀘어 루트 디터미넌트 오브 그냥 그 dx1부터 dxn까지 웨치한 걸 저희가 볼륨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그 녀석을 두 번 미분한 게 리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볼륨의 헤시안 매트릭스가 리치 커베이처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리고 켈러는 리만이 아니니까 언제나 이제 그거를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캐노니컬 라인 번들의 퍼스트 천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버스터 클래스는 매트릭과 상관없이 정의한 개념인데, 이 얘기는 리치 커버처는 어떤 매트릭을 잡든지 간에 인베리언트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걸 빼먹으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그 퍼스트 천 클래스가 리치 커버처의 코모로즈 클래스잖아요. 사실은 아, 네네. 그 코어블루트 리치 클래스인 폼에. 거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일단 안 적어놨고, 그 이제 네. 리치도 지금 원원 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코어블루트 클래스로서 지금 같다라는 그 제가 브레이크 노테이션 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매트릭을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정확히 클로즈드가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사합니다. 네, 그 글로벌 그 펑션을 정의를 해내거든요. 그 두 함수 이제 B로 표현이 된 부분이.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써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미분기하의 많은 퀀터티들이 어떤 그 매니폴드의 볼륨 그로스에만 디펜드되는 퀀터티들이 되게 많아요. 인베리언트들 자체가. 그래서 그게 보통 리치 로어 바운드 같은 걸 이제 가정을 해주면 그 매니폴드의 어떤 이제 스트럭처들이 정해진다는 그런 류의 임플리케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퍼스천 클래스에 사실 지나지 않고 캐노니컬 라인 번들에 대해서. 근데 이 지금 퍼스천 클래스란 양은 순전히 대수적인 퀀터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분기하 세계관이랑 대수기하 세계관을 이제 뭔가 의미 있게 연결지어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거 아마 정수론하는 사람들은 이걸 익스포넨셜 시퀀스를 아마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쿠머 쇼 디그레 시퀀스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그거가 이제 있어요. 자, 잘은 모릅니다. 자,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질문 있으시면 이것저것 주세요.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대수기하가 미분기하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리치 커버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취하면은 사실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포뮬러즈 클래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네.
사실 리치 커버처 같은 건 이제 어떤 국소적인 매니폴드의 매트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도 대수기화가 사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수기화를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보통 이제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 뭐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미냐면 알제브레이크 버라이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자라고 슬로건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클래시피케이션의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파노 버라이어티, 그리고 또 하나가 칼라비야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브 제너럴 타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뭘로 규정하냐면 이 캐노니컬 라인 번들의 사인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C1Km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코탄젠트 번들의 웨지를 붙인 거다 보니까 저희가 미분기하에서는 보통 코탄젠트가 아니라 탄젠트 번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해요. 일반 이제 미분기하에서 어떤 텐서를 이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코탄젠트 번들을 기준으로 한 거다 보니까 탄젠트 번들을 기준으로는 일종의 듀얼라이징이 되어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수기하에서의 파지티브 컨셉,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파지티브인 것과 얘가 이제 앰플인 거가 지금 if and only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분기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미분기하에서는 네거티브 커베이처의 컨셉이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PN의 경우는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제 탄젠트 쉬프 쪽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탄젠트 번들의 위에서 리치가 정의해야 된 게 이제 탄젠트 번들에서 정의해야 된 거랑 지금 반대 사인의 컨셉이 결과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서 리치가 네거티브인 거가 대수기하에서는 파지티브 컨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거티브 컨셉이, 그러니까 대수기하에서 네거티브 컨셉, 미분기하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인이 정확하게 뒤집혀 있고 칼라비아일 때만 사인이 정확하게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수기하적인 인베리언트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컴플렉스 버라이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거는 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보여야 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요. 가령 이제 CPN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매트릭이 뭐냐면, 지금 이 H를 그냥 이제 PN의 경우는 그냥 G0부터 G1, GN이 그냥 어떤 글로벌 섹션으로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그냥 절대값 제곱을 해준 게 사실 이 H 자리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쓴 형태가 정확하게 소위 이제 푸비니스트리 매트릭의 정의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푸비니스트리 매트릭은 매트릭이랑 리치 커베이처가 정확하게 어떤 컨스턴트로 프로포셔널한 매트릭이 돼서 이걸 보통 케일러 아인슈타인 매트릭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PN의 경우가 파노 버라이티라고 부르는 클래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제 풀린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파노 버라이티에서 켈러 아인슈타인 매트릭 찾아라 라는 게 지난 30년 동안 복소기하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못 풀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후가 이제 필즈 메달을 받았던 업적으로는 켈러 아인슈타인 매트릭을 찾았던 거가 네거티브 커베이처랑 칼라비아우 케이스는 야후 방법론으로 바로 풀려요. 근데 파지티브 커베이처는 파노 버라이티 클래스에서는 야후 방법론이 성립하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날슨 같은 사람들이 뭐를 알아냈냐면, 토폴로지컬 옵스트럭션이 사실인데 그게 바이레이셔널 인베리언트더라. 그걸 이제 컨피규레이션, K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옵스트럭션의 바이레이셔널 인베리언트가, 그러니까 바이레이셔널 인베리언트라 부르는 건 뭐냐면, 자리스키 오픈 서브셋에서만 정의해야 되는 퀀터티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어떤 폴리노미알의 자리스 바깥쪽은 관심 갖지 않고 거기서 정의가 되는 어떤 특정 이제 퀀터티. 대수기하에서는 이제 어떤 블로우업 다운에 어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제 퀀터티를 지칭하는데,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를 고려를 하고 나서 방법은 뭘로 풀렸냐면 켈러 리치 블로우로 풀렸어요. 푸앙카레 컨젝처로 풀었던 리치 블로우 방법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어떤 거냐면, 어널리틱한 툴이 그냥 잘 먹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고 싶어서였다기보다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직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노 버라이티 클래스에서 켈러 아인슈타인 매트릭을 찾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이제 PD 방법론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대수적인 방법들이 잘 안 먹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됩니다. 뭐 반대 사이드에도 있지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PD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너무 펀더멘탈한 걸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퍼스턴 클래스가 그러니까 지금 쿼다이라 엠베딩 따르면 지금 퍼스턴 클래스가 포지티브인 거랑 지금 앰플리스랑 지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퍼스턴 클래스가 이제 제로가 될 때랑 네거티브가 될 때는 라인 번들에 대한 그 특성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주는 방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거 그냥 스테이트먼트만 보고 예전에 그냥 의심을 안 했는데 뭐 네거티브일 때랑 이제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 논문 이제 읽어보면 네. 그 버그만 커널이라는 걸 쓰거든요. 생뚱맞게. 네네. 네. 그건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생략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경민님 질문은 해소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로컬한 그러니까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돕고자 그러니까 리치 커버처가 말해주는 로컬한 어떤 프로스펙티브에 이렇게 디스리와 연결시키는 단점이 되게 대역적인 연결이 있다 보니 정보를 잃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거 맞나요? 아무튼 해소가 되셨는가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쨌든 지금 어떤 텔러 아인슈타인 매트릭을 대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 해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 관점에서는 그 로컬한 것들을 대수적으로 다 번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그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해석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대수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좀 제한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게 만약에 펀더멘탈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찾을 수 있는 건지는 궁금하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연결짓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미분기학에서 그러니까 켈러 지오메트리를 떠나서 미분기학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은 커베이처로부터 토폴로지컬 임플리케이션을 얻어내려는 게 가장 메인스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커베이처라는 퀀터티는 기본적으로 로컬 퀀터티다 보니까 그걸로부터 글로벌 토폴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가장 관심사죠. 그래서 그 시작 자체를 이제 어떤 컴플릿 매니폴드를 주고 컴플릿이라는 건 그냥 디스턴스 기준으로 클로즈된 바운드리가 그냥 컴팩트인 그냥 그거를 지칭하는 그냥 컨셉이에요. 그냥 구멍이 없다라는 그냥 그 센스에서 그랬을 때 그 리치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를 가정을 한 컴플릿 매니폴드가 이제 있으면 그럼 반드시 컴팩트여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넨마이어 정리라고 어떤 고전적인 미분기학에서 불러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정리인 게 컴플릿 매니폴드는 컴팩트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리치 로우 바운드가 제로까지 가면 안 돼. 언제나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매니폴드가 컴팩트여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다이아미터의 어퍼 바운드가 정확하게 리치 커베이처로 정확하게 이제 적히고, 그 어퍼 바운드를 어치브를 하면 스피어가 되어야 돼요. 그걸 이제 보넨마이어 정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증명은 실제로는 뭐를 쓰냐면 그 매트릭이 들고 있는 라플라시안을 실제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거든요. 미분기하를 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리치 커베이처를 퍼스천 클래스로서 보고, 근데 그렇게 가는 순간 대수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알려져 있는 테크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천 클래스에 대한 이제 사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아이겐밸류 로우 바운드가 정해져 있을 때 대수기하 연어로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되게 재밌는, 되게 펀더멘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라는 사람이 알고 싶은. 그리고 또 제가 반대 사이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기하가 어쨌거나 이제 그 대수기하보다 이제 좀 더 써먹기가 이제 복소기하 세계관에서 좋은 거가 있다면 반대 사이드도 있지 않느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 사이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켈러 매니폴드가 이제 켈러 매니폴드에 그래서 컴팩트인 경우에 모델 공간이 이제 PN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적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가 이제 PN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모리가 이제 그 미니멀 모델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피지 메달을 받았는데 그 PN에 해당하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실제로 뭐랑 똑같냐면 그
그 켈러 매니폴드에서 아무렇게나 아무 포인트나 잡아요. 그랬을 때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레셔널 커브가 있다는 거 보이는 순간 반드시 PN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셔널 커브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그냥 CPU1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순간 실제로는 반드시 PN인 거는 그 모리가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임의 포인트를 통과하는 P1 커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였냐면 캐릭터리스틱을 제로에서 P로 바꿔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P에서 레셔널 커브의 존재성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캐릭터리스틱을 제로로 내려요. 이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유일한 증명이에요. 이거를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에서 밴드 앤 브레이크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미분기화 테크닉이 없어요. 이 어떤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P1의 존재성을 찾아내는 미분기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수기화가 유의미하게 쓰인 가장 좋은 그 어떤 예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 미분기화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모르겠어요. 그 길을 잃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황당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법도 이제 모리의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 읽어보면 캐릭터리스틱 P에서 레셔널 커브의 존재성 증명은 귀luc법이거든요. 없으면 안 된다가 증명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한 다음에 리밋을 때리는 건 또 다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애매해요. 뭔가 느낌이 이제 대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좀 컨스트럭터블하지 않은 방법으로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고, 아까 켈러 아인슈타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PD를 사용하면 그래도 컨스트럭터블하게 네네네. 잡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주셨던 예시도 그렇고 좀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있음을 보이고 복소적인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는 건 약간 해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해석적인 방법들이 이때까지는 잘 먹혀왔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게 잘 되어서 했던 네. 건데 네, 그냥 그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도 알고 있냐면 그래서 켈러 매니폴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혹시나 이제 켈러 매니폴드가 용어가 이제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매니폴드라는 거는 철학이 로컬리 유클리드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어떤 디페오몰픽하게 어떤 볼이 있는 그 정의 말고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아무 매트릭을 로컬하게는 진짜 유클리드 매트릭으로 퉁칠 수 있다라는 거가 실제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정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트릭의 정체는 진짜 로컬하게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랑 같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뜻인데 켈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기본적으로 스무스 스트럭처가 아니라 홀로리스 스트럭처에 관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스무스 스트럭처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홀로몰픽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로컬하게 그러니까 홀로몰픽하게 그 매니폴드의 그 매트릭 지금 이 매트릭을 진짜로 CN의 유클리드 매트릭으로 보는 if and only if 컨디션이 켈러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매트릭이 이제 디클로즈드고 이 말 맞아요. 심플렉틱 컨디션 이거 정의 맞는데 그거에 이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실제로는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그 매트릭을 로컬하게 유클리디안 매트릭처럼 보게 할 때 홀로몰픽이 되도록 하는 if and only if 컨디션이 켈러입니다. 이걸 이제 팬시하게 얘기하면 홀로몰픽 노멀 코디네이트 존재성과 켈러 컨디션은 동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미분기화 입장에서는 미분기화를 어떤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필요한 스트럭처를 주는 게 어떤 켈러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그 홀로몰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CR 그러니까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그냥 뜻이고요. 그러면 그 홀로몰 펑션의 경우는 그 로컬하게는 그냥 CN의 볼이랑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그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했던 것처럼 홀로몰픽인 게 하모닉인 거 그냥 증명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변수 그냥 늘어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몰픽이면 하모닉이에요. 그거는 자명해요. 그리고 반대는 2D 면제보다 절대로 안 돼요. 라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D의 경우가 하모닉이면 그게 어떤 홀로몰픽의 리얼 파트나 이미지 파트가 되는 건 알고 있지만 2D부터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모닉인 게 물론 홀로몰픽이랑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부분적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나요? 그 처음에 가르치셨던 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도 사실 그 오픈셋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매트릭이 유클리디안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노멀 코디네이트 잡을 수 있는 건 한 점에서만 잡을 수 네, 있는 그 거고, 뜻입니다. 네, 커버처가 0이지 않는 이상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랑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켈러에서도 이제 CN이랑 그러면은 이제 같다는 게 어떤 로컬리 아이소메트릭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저 홀로그래픽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경우는 익스포넨셜 맵을 기준으로 그 지오데시 코디네이트 기술을 하면 그 잡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리스토퍼 심벌이 제로가 되어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이제 유클리디안 트리비얼 매트릭이랑 같아진다는 의미였던 거가 그게 네. 스무스 스트럭처에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 켈러의 경우는 익스포넨셜 맵이 홀로모픽이 되게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 특정 네이버들을 홀로모픽하게 잡았을 때 지금 우리가 노말 그 이제 리마니안 노말 코디네이트 했던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 이페노니까 켈러이고, 근데 그 코디네이트이 익스포넨셜을 기준으로 기술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맵은 홀로모픽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홀로모픽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그 켈러에도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는데 그거를 아이소메트리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네, 그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떤 네이버드에서 실제로 그렇다. 그 뜻은 리마니안부터 그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토퍼 심벌이 그냥 그 포인트에서만 제로다. 그냥 그 의미만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PD를 그 모티베이션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의 문제를 생각을 해줍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스무스 컴팩트 켈러를 생각하는데 저는 옛날에 이것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매니폴드 배우면 이븐 디멘전인 거 저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제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그 바운더리를 이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리만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시리만 매니폴드는 정의상 반드시 이븐 디멘전이고 보통 컴팩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어떤 이제 대상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컴플렉스 매니폴드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시리만 이퀘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코시리만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요구하면서 이븐 디멘전이 나왔어요.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이제 있으면 네세서리 이제 이븐 디멘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코시리만을 풀려면 이븐 디멘전이어야 되는데 바운더리는 기본적으로 홀수 차원이니까 코시리만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리얼 코디멘전 1을 강제로 버립니다. 그래서 맥시멀 컴플렉스 어떤 서브 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푸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고 있을 때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확장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일종의 인테리어로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컨티뉴어스하게 바운더리까지 밀어요. 컨티뉴어스하게 바운더리까지 민 다음에 그 리얼 코디멘전 1을 버리고 그 컴플렉스 맥시멀 그 서브 번들에 대해서 그러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여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을 그 코시리만 그 매니폴드 혹은 CR 매니폴드 정도로 호칭을 해요. 굳이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다음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디리클레 프로블럼을 생각을 하는데 그 M은 그냥 예시로는 그냥 어떤 그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디스크였으면 얘는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그냥 어떤 스피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H에다가 방금 얘기한 그 함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얼 코디멘전 1을 이제 버리고 거기서 코시리만을 만족하는 H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얘를 바운더리 데이터로 얘를 넣을게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데이터를 갖는 걸로 요 M에서는 하모닉 익스텐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모닉 이퀘이션, 그냥 하모닉 펑션이 되게 하되 바운더리 데이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바운더리에서 푸는 거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는 당연히 하모닉 펑션이에요. 정의상. 근데 놀랍게도 얘가 뭐가 되냐? 홀로모픽이 진짜로 됩니다. 이게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리지디하다 보니까 이게 바운더리까지 하모닉을 가지고 잘 밀려요. 그래서 내부에서 진짜로 홀로모픽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홀로모픽이면 하모닉인 게 오케이인데 그 파셜리하게는 뭐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니폴드에서 오픈셋을 잡아놓고 그 오픈셋에서 그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거기 바운더리에다 리스트릭션 시켜가지고 거기서 코시리만을 푼 걸 가지고 다시 하모닉을 가지고 내부를 채워 넣으면 여전히 홀로모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사실은 이제 홀로모픽 펑션을 만드는 방법이 거의 아직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리클레 프로블럼을 푸는 거는 그 홀로모픽 펑션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특히 뭐는 알려져 있냐면 이것도 이제 난제인데 그 컴플렉스 디멘전 3까지는 논 컨스턴트 CR 펑션의 존재성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논 컨스턴트 CR 펑션을 가지고 하모닉 익스텐션을 해주면 적어도 이제 저희가 논 컨스턴트 홀로모픽 펑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매니폴드 위에서는 논 컨스턴트 홀로모픽 펑션이 있는지부터가 논 트리비얼한 문제예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디멘전부터는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운더리에서 코시 리마를 푸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바운더리에서요. 네, X가 바운더리에서 그냥 J 컨디션.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바운더리까지 컨티뉴어스하게 익스텐션을 한 다음에 이 바운더리에서 리얼 코디멘전 원을 하나를 잘 버립니다. 이걸 팬시하게 얘기하면 리브 벡터 필드 방향을 따라서 사실 버리고요. 그래서 그 리얼 코디멘전 원을 버린 그 녀석을 다시 컴플렉스 매니폴드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똑같은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C2,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C2의 볼을 원디멘전이다. 생각을 하면 원디멘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컴플렉스 원디멘전은. 네, 원디멘전은 의미가 없고 컴플렉스 디멘전 2부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C2에서의 볼을 이제 M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녀석의 바운더리는 S3가 돼요. 네. 그래서 그 S3는 S1 그 파이버를 들고 있어요. 호프 파이브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그 S1 방향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S1이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S3가 S1과 S2의 곱이다 보니까 로컬하게는 그래서 그 S2는 근데 P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코시리만을 푸는 그 뜻을 지합니다. 이런 맥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RCA에서 보면 포아송 커널로 유니서클에 정의된 펑션이 하나 있으면 할모닉하게 안을 채울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차원에서는 저기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네, 펀더멘탈하게 달라요. 1D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는. 그리고 이게 1D, 2D 이전에 사실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게 매니폴드이다 보니까 매니폴드랑 그 도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커널의 유무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커널로 풀 수가 이제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래도 한 10쪽을 할 줄 알았는데 역시 10쪽은 커녕 얘기할 게 많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의미가 이제 있어요. 홀로노믹 펑션을 얻는 게 의미가 있고 홀로노믹 펑션을 얻는 거랑은 어쨌거나 알제브레이크 월드랑 관련이 있다 정도는 퉁쳐도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그렇게 이제 약간 PD 사이드 얘기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다시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PD 사이드 이야기인데 보통 PD 사이드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이제 디리클레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고자 하냐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바운더리 데이터가 뭔가 논트리별한 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모닉 익스텐션을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원하는 타겟인 반면에 어떻게 보통 놓냐면 보통 바운더리 데이터를 0으로 잡는 경우가 훨씬 흔해요. 이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보통 바운더리 데이터를 0으로 잡고 오히려 내부에다가 어떤 약간의 그 자유도를 주고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서 관찰했던 거를 이제 라플라시안이 더 이상 유클리디안 라플라시안이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슈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이제 확장을 하는 이제 맥락은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라플라시안이 그런 이제 맥락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 납득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켈러 매니폴드의 경우는 훨씬 더 나이스한 경우긴 하지만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그냥 세컨드 오더 얘는 이제 퍼스트 오더가 없고요. 켈러의 경우는 어떤 켈러 매트릭의 시미트리에서 그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매트릭의 인버스 성분만 붙이면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트리비얼 라플라시안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분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트리비얼과 이제 유클리디안 라플라시안 기준으로 풀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해서 올릴 필요는 이제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바운드리 데이터가 0으로 일단 잡는 거는 불편한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으로 두는 이제 이유는 그리고 이제 바운드리 데이터를 0으로 두는 거는 제 생각에 가장 그냥 핵심은 인테그레이션 파트예요. 제 생각에 이제 해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없는데 하나가 인테그레이션 파트인 것 같고 하나가 맥시멈 프린시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모닉 펑션을 생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맥시멈 프린시플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약간 직관에 가까운 거 사실 이제 최민수 선생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바운더리 데이터로부터 모든 걸 퉁치게 하는 게 맥시멈 프린시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어널리시스 입장에서는 바운더리에 데이터 만들어 놓고 그러면 대충 내부 채우고 그리고 또 뭔가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만 문제되면 컨스턴트니까 너 꽝.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모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슈 때문에 중요한데
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그 이제 형태는 이제 안다고 칠게요. 스톡스 정리 같은 것도 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뭐 그 테스트 펑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스무스 이제 컴팩트 서포트를 갖는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 컴팩트 서포트를 먹여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바운더리 데이터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니까 그 이제 그 어조인트를 이제 취해주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을 생각하는 거지만 보통 이 사인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단 하고 나서 필요하면 그냥 사인은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냥 저는 적어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나오는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맥락은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이제 소위 이제 윅 포뮬레이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윅 포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왜 바운더리 데이터를 0으로 채우고 싶은지가 사실 이제 보여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려면 바운더리 데이터 죽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일단은 좀 불편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일반화도 일반화인데 얘를 풀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걸 윅 포뮬라를 했든 어찌됐든 제가 얘를 풀었어요. 근데 알고 싶은 건 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왜 0이면 안 되느냐. 0이면 이거 하모닉 익스텐션에서 홀로모픽이 되는 순간 저희가 뭐 찾은 거냐면 제로가 되는 시퀀스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홀로모픽 무조건 제로여야 되거든요. 아이덴티티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져요. 심지어 CN의 도메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일단 이제 요 일반화를 보기 전에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 요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를 이제 PD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논 호모지니어스 디리클렛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운더리 데이터가 이제 있는 상황. 이게 원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뭐라고 지금 위메이 여심할 거냐? 우리가 실제로 풀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우길 거예요.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일단.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환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환원을 하느냐?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 일단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RNA 도메인인데 일단은 바운더리가 스무스하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바운더리 도메인인데.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트레이스 맵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맵을 이제 에반스 책에서 보면 컨스트럭션을 해놨냐면 그 이 H1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H라는 노테이션은 그 L2랑 이제 상관이 있는 이제 노테이션. 저는 그냥 힐베르트 스페이스 정도로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위크 데리버티브는 그냥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센스에서 그냥 한 번 미분한 그냥 그거 아마 이렇게 다 알아들으실 거 생각해서 정의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어디로 가는 맵이 있냐면 바운더리 L2로 보내는 맵이 있어요. 언제나. 근데 이제 이 매핑은 서젝티브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컨스트럭티브한 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맵이 이제 있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맵의 그 레인지에 대해서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맵은 어떤 레인지를 갖고 있냐 이제 캐릭터라이즈가 사실 알려져 있는데 에반스 책으로부터 이 이미지는 뭐랑 똑같냐면 그 2분의 1번 미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요거 이제 그냥 일단 팩트로만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 이미지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가 문제는 뒤에서 이제 그 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근데 원하는 건 얘를 0으로 죽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그 이 트레이스 맵에 의해 가지고 간 이미지가 이 지금 기분 G가 되는 그런 W가 혹은 오메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문제를 그냥 어떻게 바꾸냐면 이 U라는 데이터를 U 빼기 V로 바꾸면 여기가 제로로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그 U 빼기 V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했던 포뮬레이션에 의해서 풀 수가 있는데 문제가 그래서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있어야 돼요. 이런 G를 찾을 수 있는 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에서 지금 이제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PD를 가지고 실제로 시리어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귤러리티 정보 같은 건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 괜찮나요? 그래서 그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못했네. 그래서 그 네, 교수님 뭐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일반화하면 되냐면 일단은 지금 요게 make sense 해야 되니까 이 지금 한번 이제 미분해 준 데이터가 물론 지금 스무스일 때 요거 얻은 거니까 다 그냥 일반화하면 되니까 일단 요거 L2이기만 하면 돼 가지고 U랑 DU가 다 이거 위크 센스에서 데리버티브면 이거 다 make sense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가 이제 펑션이랑 이제 위크 데리버티브가 L2면 되니까 이게 H1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H1 대신에 이제 PD 하는 사람이 이걸 W1, 2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있었던 저 옛날에 이거는 되게 헷갈려 했는데
어떤 책을 보면 아래에다가 물론 H에 대한 언제나 제로를 쓰는데 어떤 걸 보면 컴플렉스 서포트라인에서 C를 적고 어떤 거에 대한 제로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통 0을 적기도 하고 C를 적기도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런 게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그 H 제로 오메가라는 건 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지금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 녀석의 그냥 클로저를 취해 준 거가 H1 제로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다른데 어떻게 이 제로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게 그 트레이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아까 취했을 때 아까 저 맵 있잖아요. 이 맵에 의해서 이게 지금 H1에서 가는 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맵의 커널을 지칭하는 거예요. 저 지금 H1 제로가 지칭하는 거. 그래서 커널이 그러니까 보냈을 때 제로가 되는 거. 그래서 그 सब스페이스가 이제 실제로 됩니다. 이 녀석 안에서.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굳이 따져 줘야 되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를 또 역시 우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지금 요거를 포뮬레이션에 필요한 U는 그냥 H1 정도면 된다라는 걸 일단은 저희가 봤는데 근데 U가 0인 걸로 저희가 원하니까 H1 제로가 일단 됐고요. 그 지금 디리클레 프로그램의 포뮬레이션으로부터. 그리고 F가 이거 L2면 이것도 make sense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F를 L2로 지금 본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걸 일종의 그 바운더리 리니어 펑셔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코시와츠의 그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지금 요 녀석의 그 듀얼인 경우를 H-1이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테이션상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H-1이라는 걸 듀얼로 받아들이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 녀석의 듀얼일 것 같잖아요. 노테이션 생각을 해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거를 그 수학적으로 블라블라 떠들기보다 예시를 볼게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이제 요 예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좀 견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최영일 선생님께 저 요새 PDF 볼 때 이런 가장 단순한 예시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약간 이런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어떤 단순한 거에서 나오는 약간 직관이나 약간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노트도 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얘는 그래서 트레이스에 의해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바운더리가 그냥 0인 정도로 일단은 우기겠습니다. 또 엄밀하게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트레이스가 0인 컨디션이 요렇게 되다 정도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저희가 만약에 어떤 C1 정도 펑션을 이제 들고 오면 그냥 이건 이제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산인데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렇게 좀 코시 슈왈츠 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요것 때문에 그 오더가 그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분모의 오더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 이제 뭐를 가르쳐 주는 계산이냐면 H1 01이 사실 여기 안에 임베딩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계산이에요. 요거가 소벌레벨 임베딩의 특정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벌레 임베딩 스테이트먼트는 이거 보면 뭔 소린가 싶은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류의 어떤 이니퀄리티를 만들고 싶고 거기에 해당하는 오더를 여기다가 붙이는 것이다 정도로 실제로는 직관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안에 어떤 그 सब스페이스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오소고날 펍을 취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H1의 저 지금 이너 프로덕트는 그냥 뭐냐면 펑션에 대해서 곱하고 그리고 그 위크 데리버티브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위크 데리버티브 센스에서 곱한 거가 이너 프로덕트 지금 정의예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내적한 게 0인 거가 지금 이 오소고날 펍의 그냥 뜻이니까. 그래서 요걸로 캐릭터라이즈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거가 위크 솔루션의 뜻이니까 실제로는 어떤 센스냐면 요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걸 위크 센스에서 돌리면 그냥 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푸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는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 녀석은 지금 저희가 이 녀석이 오소고날 펍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게 이걸로 스팬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듀얼을 취해 주게 되면 이 녀석의 듀얼이 아까 말했던 H-1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의 듀얼은 이 녀석의 듀얼만큼의 성분이 지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이가 이제 있게 되고 요게 이제 왜 따져줬어야 됐냐면 지금 그래서 이 위크 포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U는 H1 제로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F 자체는 L2이길 원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녀석의 듀얼로 잡을 건데 이 녀석의 듀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위크 포뮬레이션 어떻게 잡히냐면 F를 그래서 H 여기서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런 차이들이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제 그 푸앙칼의 이니퀄리티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이퀴벌런트도 이제 이너 프로덕트 만들어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먹히려 이제 적용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오늘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U는 H1 제로이고 F는 H 마이너스 요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요렇게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나냐면 바운디드 리니어 펑셔널의 냄새가 나잖아요. 생김새 자체가. 그리고 지금
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U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는 이제 위크 솔루션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적어도 스트롱 솔루션이면 위크 솔루션이니까 저희가 클래시컬한 센스에서 말했던 솔루션이 스트롱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게 이거를 만족하니까 그러면 스트롱 솔루션, 그러니까 위크 솔루션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이제 스트롱으로 보장하느냐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레귤러리티 티어리라고 부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해야 되는 게 지금 요렇게 포뮬레이션한 게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만족할 것이냐가 기본적인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토대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그다음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L2가 여기 안에 프로퍼 सब스페이스로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F, 그러니까 L2 스페이스 자체를. 그리고 자명하게 정의상 얘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위크 데리버티브까지 L2 해야 되니까. 얘는 그럴 필요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2분의 1번 미분한 거는 이제 뭐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풀이의 관점에서 이제 정의하면 좋은 것 같고, 이제 요 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고,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냐면, 그래서 이게 좋은 드리클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얘는 되게 쉽게 세팅한 거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건 되게 예쁘게 세팅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잘 풀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씩 요 형태를 흔들어요. 이걸 왜 흔들어야 될 거냐면, 그것만 얘기를 좀 할게요. 왜 흔들어야 될 거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 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전 PD 모티베이션보다는 좀 다른 모티베이션을 얘기하고 싶어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 대해서 로컬 코디네이트로 라플라시안을 기술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은 신경 안 쓰고요. 이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에 맞게 그냥 붙이는 거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게 매트릭의 이게 라플라시안의 형태거든요. 실제로 적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클리디안 매트릭,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서메이션 그냥 생각하고 안 쓴 거예요. IJ에 대한 썸이 지금 다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G가 그냥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면 이게 그냥 라플라시안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G가 유클리디안 매트릭이 아니면 이게 지금 데리버티브 다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어퍼 인덱스는 이제 역행렬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컨드 오더 말고 퍼스트 오더가 생겨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퍼스트 오더는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트 체인지에 디펜드 해가지고 반드시 생기게 되는 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대로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반드시 다뤄줘야 되냐면, 결국에는 문제를 확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하모닉 익스텐션을 홀로그래픽을 찾고 싶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예시 한 4번에 적었나? 5번 정도 적었나? 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까지는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어떤 이제 디리클레 프로그램을 어떻게 위크 포뮬레이 가지고 풀었는지 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얘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사실 이 텀은 약간 이상한 텀인데, 이 텀은 약간의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텀이에요. 그런데 이 텀이 있는 게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를 렉스 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텀이 이제 없으면 이제 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 해가지고 위크 포뮬레이션이 풀리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다음 얘기인데, 요 텀이 살아있는 순간부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요거가 살아있는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논 시메트릭 디리클레 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때도 여전히 위크 포뮬레이션을 풀 수가 있다는 걸 렉스 밀그램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위크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다 대충 끝이 나요. 대충.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야기가 이제 뭘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위크 솔루션이 이제 있다고 칠 때 그러면 이 지금 얘기했던 이 일리프틱 레귤러리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얻냐면, 알고 있는 게 이제 위크 포뮬러밖에 없다 보니까 그 형태로부터 뭔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걸 소위 말해서 프라이어리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불러요. PD에 관해서는. 그래서 위크 포뮬러로부터 이거 이퀄리티를 이니퀄리티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를 쥐어 짜내는 거를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여기서 좀 적어놓긴 했지만, 이걸로만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고 이걸로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라인 번들에 대해서, 캐노니컬 라인 번들의 퍼스트 클래스는 리치 커베이처예요. 저희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먼저 줘요. 그리고 제가 비록 이렇게 불렀지만 얘는 그냥 매트릭에 인디펜던트하게 정의가 되는 그냥 라인 번들입니다. 이 녀석은. 그럼 이거 잘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칼라비 컨젝처라고 부르고, 오늘날은 칼라비아우 정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를 줘요. 컴팩트는 편의상 준 겁니다. 지금은 컴플릿까지 다 되어 있어요.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에 대해서 얘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잘 정의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매트릭이 있느냐? 라는 질문,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클래스로 말고 그냥 네. 등어로요? 네. 그런 켈러 매트릭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칼라비 컨젝처라고 불렀고, 칼라비가 이거를 포뮬레이션 한 순간 있으면 유일해야 된다는 거 거의 바로 보였어요. 이건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이그지스턴스였어요. 이거를 칼라비 컨젝처라고 부르는데 있을 것이다. 였고 원래는 그래서 이거가 야후가 78년도에 풀어서 필지 메달을 받은 건데 거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퀘이션을 셋업을 한 거를 몬지암페르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컴플렉스 몬지암페르 이퀘이션. 딴 게 아니라 이 G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지금 이 조건을 이제 만들어낸 그거를 이제 지칭하고 이게 fully non-linear second order elliptic PDE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제 프라이어리 에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야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존재성을 모르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반려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려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안 된다라고 보수를 끌어내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역순으로 가가지고 반려해당하는 걸 컨스트럭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컨퍼런스 발표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도 교수인 이제 천 선생님께서 어딘가 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고치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필지 메달을 사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업적이 맞지만 대단했던 부분은 프라이어 에스티메이트이 결코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립틱 이제 레귤러리티라고 이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실 대충 퉁칠 작업이 아니에요. 위크 포뮬레이션 얻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PD 사이드의 얘기가 되고 그리고 왜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느냐? 이 문제도 대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방법은 프라이어 에스티메이트로 이제 푸는 야후의 방법론이 가장 이제 어떤 도미네이팅한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이제 PD 사이드에서는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걸 히트 퀘션을 푸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이제 익스텐션이 돼요. PD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일립틱 이제 방법을 이제 파라볼릭 방법으로 바꾸는 거를 소위 그러니까 켈러리치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켈러리치 플로우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것들이 그 다음에 알려졌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미 플로우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는 약간 측면이 없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중요한 질문은 요런 이제 매트릭의 존재성을 어떻게 이제 알제브레이크한 관점에서 풀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실제로 알제브레이크 이제 매니폴 이제 버라이티를 이제 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레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